한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과연 그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나아가 그 운명이 한 나라의 역사를 격렬하게 뒤흔들 수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왕이 될 상이라는 위대한 예언을 지녔으나 동시에 피를 부를 상이라는 섬뜩한 그림자를 품고 태어난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두 가지 극명한 운명의 그림자는 조선을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을까요? 화면에는 강렬한 눈빛과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한 인물의 초상화가 서서히 클로즈업됩니다. 깊은 눈매 속 고뇌와 야망이 꿈틀거리는 듯하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어둠 짙은 궁궐 풍경과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이 빠르게 교차하며 시대의 불안과 혼란을 전달합니다. 과연 이 한 인물의 얼굴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 있었을지 우리는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깊이 주목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순한 미신을 넘어 관상이라는 믿음이 한 시대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불안과 권력 투쟁으로 가득했던 시절,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관상이 개인의 선택과 주변의 인식을 어떻게 뒤흔들었을지, 그 결과가 조선의 역사를 얼마나 극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는지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운명,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이 매혹적인 역사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될 겁니다. 조선시대의 관상은 단순히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사회와 정치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과 능력, 심지어 미래의 운명까지 읽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렇기에 관상은 개인의 사사로운 궁금증 해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인재 등용, 가문의 명운을 건 혼사, 심지어 왕실 계승 문제를 논할 때조차 사람들은 관상의 해석에 온 신경을 기울이며 그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 그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국가의 명운까지 달려있다고 믿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조정 신하들부터 저작거리 백성들까지 모두가 얼굴에 새겨진 생김새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여겼습니다. 왕이 될 상, 재상이 될 상처럼 길한 운명을 예고하는 관상이 있는가 하면 영모를 꾸밀 상, 흉포한 상처럼 불길한 운명을 암시하는 관상도 있었죠. 때로는 한 관상가의 예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했고, 때로는 그 예언이 거대한 권력 투쟁이 불씨를 지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왕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히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운명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은 왕좌의 오를 자질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으나 동시에 수많은 피를 부를 잔혹한 운명 또한 품고 있다는 기이한 해석이 공존했던 것이죠. 이처럼 상반되는 예언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얼굴에 새겨진 운명의 예언은 대체 무엇이었으며 그 예언은 격동의 조선시대 속에서 어떤 피바람을 불러왔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탐색하며 관상이란 렌즈를 통해 한 왕자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그 파란만장한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이후였습니다. 그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왕족으로서의 품격과 함께 남다른 기상 그리고 비범한 재능을 일찍이 드러냈죠.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서는 유교경전은 물론 다양한 서적에 통달했고 무예에서도 활쏘기와 격구 같은 분야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인물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당대 최고의 관상가들은 그의 얼굴에서 단순히 영특함과 카리스마만을 읽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위에 오를 자질을 분명히 보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피바람을 일으킬 잔혹한 운명 또한 그의 이목구비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한 사람의 관상에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길이 동시에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실로 기이하고도 숙명적인 예고였을 겁니다.
과연 그의 삶은 이 두 가지 운명의 줄타기 위에서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세종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 후 병약했던 문종이 짧은 재위 기간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단종이 겨우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미숙한 어린 왕이 즉위하자 조정은 자연히 권력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 아래 실질적인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죠. 이들은 왕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며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러한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정통 후계자로서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명분과 야심을 품고 있었죠. 자신보다 한참 어린 조카가 왕좌에 앉아있고 고명 대신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불의를 느끼게 했을 겁니다. 그는 불안정한 정국을 바로잡을 적임자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거대한 야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명회, 권람, 홍윤성 등 자신의 뜻을 함께할 인물들을 은밀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비범한 기세와 왕제로서의 면모를 알아보았고 불안정한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는 수양대군뿐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그의 얼굴에서 광이 될 상을 일궈냈던 것인지도 모르죠. 이처럼 뜻을 모은 세력은 점차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며 숨죽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양대군의 야망은 더욱 깊어졌고 고명 대신들과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1453년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계유정난의 서막을 올립니다. 그날 밤 한양은 차가운 칼날의 섬광과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 그를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황보인 등 반대파 핵심 인물들을 단숨에 제거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한겨울 밤에 차가운 눈밭을 붉게 물들였고 공포는 삽시간에 조정 전체를 집어삼켰죠. 어린 단종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과 피바람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며 숙부인 수양대군이 휘두르는 절대적인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왕좌는 이제 피로 얼룩진 싸움의 대가로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넘어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백성들 사이에는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피를 부를 상이라는 예언이 섬뜩하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피로 얼룩진 권력을 손에 넣은 수양대군은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상왕으로 물러나게 하고 마침내 1455년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입니다. 수많은 관상가들이 예언했던 광이 될 상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처절했습니다. 과연 그가 바라던 왕좌는 진정한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피의 대가로 얻은 고뇌의 시작이었을까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또 다른 예언, 피를 부를 상은 이제 왕이 된 그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수양대군, 그 피의 왕좌에 마침내 앉게 된 세조는 이제 조선의 제7대 임금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그의 얼굴에는 분명히 광이 될 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예언은 잔혹한 피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손에 넣은 왕좌가 진정한 영광만 가져다 주었을까요? 혹은 그 피로 물든 과정이 깊은 고뇌와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아닐까요? 왕위에 오른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을 다시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법제를 정비하며 문화 발전에도 힘썼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고 동국통감 같은 역사서들을 간행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군사제도도 개편하고 새로운 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했던 시기를 넘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고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카리스마와 위엄은 실로 대단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피를 부를 상이라는 또 다른 예언은 그의 삶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그 피의 대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사랑했던 이들의 죽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세조는 두 아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요. 먼저 세자로 책봉되었던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왕위를 이었던 둘째 아들 예종마저 병으로 일찍 숨을 거두고 말았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부모의 슬픔은 그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임금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왕좌에 앉은 세조의 얼굴은 위엄과 카리스마로 빛났지만 깊은 수심과 후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진 속에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강인한 군주의 모습을,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피해 대가에 시달렸던 한 인간의 고독한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죠. 과연 그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광의 상과 피를 부를 상이라는 두 개의 예언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을까요? 계유정난을 통해 피로 물든 왕좌를 쟁취하고 마침내 조선의 임금이 되는 순간은 단순한 권력 획득을 넘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광이 될 상이라는 예언이 피와 희생 속에서 비극적으로 실현되는 절정이었죠. 이 순간 관상은 단순한 미신이나 점수를 넘어 그 시대의 불안한 분위기와 한 개인의 거침없는 야망이 어우러져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꾼 강력한 믿음으로 작용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좌에 앉은 세조의 얼굴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혹함이 공존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깊은 고독이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앞에서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결국 한 사람의 얼굴에 드리워진 예언이 한 나라의 역사를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외모에서 어떤 인상을 읽어내려 하고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정해진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고뇌하곤 하죠. 조선시대의 관상학은 단순한 점수를 넘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세조의 이야기는 과거 조선의 한 왕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권력 투쟁, 선택과 책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슬픔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 바라본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역사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왕이 될 상과 피를 부를 상, 그 두 가지 극명한 운명의 그림자를 모두 지녔던 한 왕자의 이야기는 과연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자신의 강력한 의지로 개척하고 그 대가를 온몸으로 감당한 길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될 상과 피를 부를 상이라는 상반된 예언을 동시에 지녔던 수양대군은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두 운명은 결국 피바람을 몰고 온 계유정난 속에서 정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굳게 닫힌 궁궐문 뒤편에서는 어린 조카 단종을 향한 수양대군의 칼날이 번뜩였고 조정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죠. 피로 물든 밤, 권력을 향한 그의 뜨거운 욕망은 결국 왕위를 찬탈하는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양대군은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의 이름으로 왕좌에 오릅니다. 그의 관상은 광의 상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피를 부른 상의 참혹한 대가로 평생을 불안과 고뇌 속에서 통치해야만 했을까요? 역사는 세조를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여러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여 조선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로 기록합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탁월한 리더십은 조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하지만 권력의 정상에 선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왕좌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는 수많은 충신들의 희생을 요구했고 피로 얼룩진 역사는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특히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세조의 삶을 더욱 비탄에 잠기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의경세자와 예종의 연이은 죽음은 혹 관상가가 예언했던 피를 부를 상의 그림자는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냉혹한 선택들 사이에서 세조는 과연 어떤 고뇌를 했을까요? 그의 얼굴에 비쳤던 광의 상은 결국 막강한 권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피를 부를 상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후회를 안겨준 것은 아닐까요? 왕좌에 앉은 그의 위엄 뒤에는 인간적인 슬픔과 한계에 부딪힌 한 남자의 고독이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 안정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권 찬탈이라는 비극적인 시작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후세 사람들은 세조의 어진을 바라보며 그의 업적과 함께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곤 하죠. 그의 삶은 마치 권력이라는 양날의 검을 쥔 인간의 숙명처럼 영광과 함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복합적인 드라마가 아니었을까요?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왕좌를 거머쥐고 마침내 조선의 임금으로 등극하는 순간은 이 이야기의 정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권력을 쟁취한 것을 넘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광의 상이라는 예언이 피와 희생이라는 비극적인 대가를 치르며 현실이 된 절정의 순간이었죠. 이 시점에서 관상은 단순한 미신이나 점수를 넘어 그 시대를 지배했던 불안감과 한 인물의 거대한 야망이 뒤섞여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믿음으로 작용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피바람 속에서 왕좌를 거머쥔 세조의 얼굴에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혹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깊은 고독이 스며들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선택한 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숙연함과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테죠. 과연 그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의 강력한 의지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그 대가를 온몸으로 감당한 길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깊은 사유에 잠기곤 합니다. 이처럼 관상이라는 특별한 렌즈로 바라본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은 단순히 과거 조선의 한 페이지를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권력 투쟁, 운명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지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외모에서 어떤 인상을 읽어내려 하고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정해진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고뇌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결국 관상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됨을 일깨워줍니다. 왕이 될 상과 피를 부를 상, 그 두 가지 극명한 운명의 그림자를 모두 지녔던 한 왕자의 이야기는 과연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스스로 개척하고 그 대가를 온몸으로 감당한 길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